자, 확률 문제입니다. 자, 확률 문제는 일단 우선적으로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문제가 주어진 전체 상황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일 때 B를 확률을 구할 때 그 A가 전체 시행에 대한 내용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시행은 A, B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시행이고요. 문제는 선택된 두 점의 y좌표가 같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행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하면 반드시 y좌표가 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전체 시행을 나타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된 두 점의 y좌표가 같을 때 이 두 점의 y좌표가 2일 확률 문제는 결국은 조건부 확률 문제임을 반드시 잘 정리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 문제이므로 이런 얘기죠. 선택된 두 점의 y좌표가 같은 경우를 다 모아서 다 긁어내서 이런 뜻입니다. A일 때 B일 확률인데 A인 경우를 다 모아내는 겁니다. 그 중에 y좌표 2인 게 몇 개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확률은 일단 확률 문제가 그게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뭐 일반적인 확률 문제든 조건부 확률 문제든 금방 이 문제처럼 경우의 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경우의 수 문제로 푸는 게 좋습니다. 자, 새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가위바위보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1단계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춰서 3단계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가위바위보를 두 번 한 결과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정해졌을 때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한 학생이 2명이었을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확률 문제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 문제를 엄밀하게 그냥 확률 문제인지 조건부 확률 문제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자,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정해졌을 때가 가위바위보를 두 번 했을 때 무조건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를 두 번 하면 A 학생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고 B 학생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고 C 학생도 최종 승자가 되어 수 있는데 그게 전체의 경우죠. 시행을 했을 때. 그런데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정해졌을 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정해지는 경우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가위바위보를 두 번 한 결과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정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정리를 먼저 하세요. 확률을 구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 중에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한 학생이 2명인 경우가 생깁니다. 그쵸? 그거를 분자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임을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요.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정해지는 경우를 잘 정리합니다. 확률을 구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세요. 어떤 경우에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왔다. 이렇게. 그 중에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한 학생이 2명인 경우를 분자로 올리시면 조건부 확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확률 문제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률 문제는 조건부 확률일까 아닐까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 문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문제로 풀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어떤 시행을 하는데 세 번째 시행에서 4가 뒤집어질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시행에서 반드시 4가 뒤집어지는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 번째 시행이 달라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정리를 하시고요. 그 중에 세 번째 시행에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4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뽑아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확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확률을 먼저 계산하려고 문제를 좀 푸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시행에 대한 해석이 먼저입니다. 시행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행을 해서 나온 그 결과들을 좀 잘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각각의 시행에 맞춰서 확률을 구해서 계산을 하시는 게 문제를 해석하고 계산 실수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률 문제입니다. 확률 문제는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서 나열하는 전체 경우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랑 비교를 하는 거고요. 조건부 확률 문제는 아닌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문장에 A, B, C, D에 등호 관계에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등호 관계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는 조건부 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데 주머니에 하나하나 2, 3, 4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주어진 상황이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때가 있고요. 이 문제처럼 서로 다른 N개가 아니고 같은 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조합도 쓰고 순열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쓰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N개가 아닌 상황에서 문제가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일단 무조건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개를 뽑을 때 특별한 건 1을 기준으로 뽑으라는 얘기죠. 1이 있을 때,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4개를 일단 뭐 해야 된다?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뽑는 게 뭐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일렬로 뭐 해봐라? 나열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주어진 상황을 가장 먼저 봐야 돼요. 경우의 수든 확률 문제든 전체 어떤 시행을 할 때 주어진 상황이 서로 다른 N개인지 아니면 집단이 2개로 나눠져 있는지 이것도 실은 1과 1이 아닌 집단 2개로 나눠져 있는 거라서 1을 기준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처음에 봐야 될 게 주어진 상황이 서로 다른 N개인지 아닌지 서로 다른 N개가 아닐 때는 일일이 원하는 시행을 다 분류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턱대고 뽑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5개 중에 3개 뽑고 막 4개 뽑고 뭐 5시사 이렇게 풀면 무조건 틀립니다. 주의하세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확률 문제인데 우리가 확률 문제는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2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확률 문제가 조건부 확률 문제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전체 경우의 수를 알고 있으므로 경우의 수 문제로 푸는 게 나은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확률 문제는 뭐 크게 틀릴 염려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확률 문제, 뭐 모든 확률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뭐 할 때, 그러니까 A일 때 B의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형태를 항상 갖습니다. 확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를 했을 때, 그 다음에 A를 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그 A의 내용이 실제 이 문제에서 시행을 했을 때와 같은 경우이면 그냥 일반적인 확률 문제고요. A의 내용이 시행의 일부인 사건을 의미할 때는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20번 문제를 보시면 학생 A와 B가 서로 다른 구역의 자석을 배정받았을 때예요. 그런데 시행은 뭐 했냐면 A, B, C, D가 그냥 자석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 자석을 앉다 보면 A와 B가 같은 구역에 앉을 수도 있고 다른 구역에 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A와 B가 서로 다른 구역에 자석을 배정받았을 때의 경우는 전체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경우의 수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모든 경우를 내가 다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 A와 B가 서로 다른 구역에 자석을 배정받는 경우를 다 몇 가지 경우가 되는지 한번 세보고요. 그 경우 중에 C와 D가 같은 구역에 있는 열의 자석을 받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 문제를 수식으로 풀면 좀 어려워요.
자, A와 B가 서로 다른 구역의 자석을 배정받았을 모든 경우를 다 모아봅니다. 그 경우 중에 C와 D가 같은 구역에 있는 같은 열의 자석을 받는 경우를 세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확률 문제를 단순히 확률 문제로 보지 마시고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의 난이도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부터 7까지 적혀있는 공이 있는데 하나씩 꺼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을 꺼낼 때는 꺼낸 공을 다시 넣는지 넣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번째까지 시행을 한 후, 그러니까 공을 5번 꺼낸 거죠. 5번 꺼낸 다음에 시행을 멈췄답니다. 짝수가 적혀있는 공이 모두 다 나왔다는 얘기죠. 5번째에서. 근데 이제 이런 문제의 핵심은 5번째에서 시행을 멈췄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항상 짝수가 나온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짝수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시행을 통한 그 확률을 구하신 다음에 5번째는 짝수가 나올 확률을 반드시 곱하셔야 됩니다. 그거 잠깐 착각해서 한꺼번에 하시면 안 돼요. 독립시행이긴 하지만 5번째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행이 끝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항상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공이 10개가 있는데 5개를 꺼낸답니다. 공을 5개 꺼내니까 10시 5죠 뭐. 그쵸? 그 10개 중에 5개 그냥 꺼내기만 하는데 그 중에 사건 A가 뭐냐면 자연수들이 연속될 수가 있는데 그 최대 개수가 3개일 때를 사건 A라고 한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고요.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0개 중에서 5개 꺼내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도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사건 A가 3개가 숫자가 같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같는 게 아니라 나란해야 되니까 그 나란한 경우는 뻔하지 않습니까? 1, 2, 3이거나 2, 3, 4이거나 3, 4, 5이거나 4, 5, 6이거나 이럴 때에 대해서 나머지 2개만 더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1, 2, 3 들어오고 나머지 뭐 들어오면 안 됩니까? 4 들어오면 안 되죠. 그쵸? 그 중에 나머지 6개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2, 3, 4다 그러면 1 들어오면 안 되고요. 5 들어오면 안 되죠? 나머지 5개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 자체를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제를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찾아서 확률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문제를 쉽게 보고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확률 문제를 보겠습니다. 확률 문제는 우선 조건부 확률 문제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문제로도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게 좋습니다. 14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가 36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사건의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를 집어넣어서 여기보다 적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값을 이차함수 우리가 충분히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인수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이 서로 뭐가 되는 곱해서 0보다 적어야 되니까 음수, 양수, 양수, 음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문제입니다. 정사면체를 던져서 2가 나오는 횟수 m, n이 그 다음에 아닌 숫자가 나오는 횟수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n-n이 3 또는 3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n-n이 3이나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m이 0이거나 n이 3이거나 근데 같은 경우에요. 실은 m이 0 되면 n은 3이 되는 그 경우 그렇게 되었을 때 또는 m이 3이고 n이 0이 되는 다 같은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문제에서 원하는 i의 절대값 n-n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되는 확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가 아예 하나도 안 나오거나 또는 2만 다 나오거나 그렇게 나올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니까 4분의 3의 세제곱이고요. 2가 다 나오는 경우는 4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그걸 더하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쌤, m과 n이 나오는 경우가 m이 0이고, 그 다음에 m이 1이고, m이 2이고, m이 3인 경우,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는 m이 0이거나 m이 3인 경우므로 네 가지 경우 중에 두 가지 경우니까 2분의 1이 답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로 푸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해당 사건이 하나의 경우라고 보려면 각 해당 사건의 확률이 다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m이 0이고 n이 3이 되는 확률과 m이 1이 되고 n이 2가 되는 확률, 그 다음에 m이 2가 되고 n이 1이 되는 확률, m이 3이 되고 n이 0이 되는 확률이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확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실제 확률을 구해보시면 다 달라요.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로 풀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로 풀 때는 그 해당되는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확률들이 다 기대되는 정도가 같을 때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그냥 다 같은 상황일 때, 같은 확률값을 가질 때는 경우의 수 문제로 푸는 겁니다. 19번 같이 이렇게 각각의 상황 자체가 서로 확률이 다를 때는 절대로 경우의 수로 푸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 구분해 두세요. 문제 푸실 때 확률 문제 풀 때 경우의 수 문제를 풀 거냐 확률 문제 풀 거냐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확률 문제입니다. 자, 확률 문제는 우선적으로 확률이 문제에서 그냥 구하라는 대로 그냥 확률만 구하면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조건부 확률 문제인지 좀 잘 분류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 문제는 A일 때 B일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A일 때 그 A가 전체 시행했을 때 전체를 나타내면 그냥 확률 문제고요. A일 때 그 A가 전체 일부를 나타내는 사건, 즉 전체 부분집합을 나타낼 때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26번은 그냥 확률 문제고요. 두 번째가 우리 확률 문제를 풀 때는 경우의 수 문제 관점에서 풀 것이냐 아니면 그냥 확률 구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으면 확률 문제 전체를 나타내는 그 전체를 구할 수 있으면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난이도를 떨어뜨리고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경우를 셀 수 없는 경우는 확률의 개념으로 또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26번 같은 경우는 둘 다 가능해요. 경우의 수 관점에서 문제, 왜냐면 뭐 사과 몇 개, 딸기 맛 사탕, 포도맛 사탕 다 셀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경우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문제입니다. 확률 문제긴 한데 전체 경우를 우리가 충분히 셀 수 있죠. 10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를 충분히 셀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는 게 훨씬 더 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나왔으니까 어떤 변도 닿지 않게, 그러니까 변만 닿지 않으면 되니까 대각선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죠? 그런 삼각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좀 잡아서 삼각형이 한 평면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고 뭐 이런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점의 관계가. 그래서 위쪽 점에 하나가 있거나 아래쪽 점에 하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쪽 점에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두 점은 아래에 2개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의 삼각형의 개수를 세면 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경우의 수 문제고요.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분류해서 경우의 수를 센다라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